대선이 8일 남았어요. 네네. 코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밤 내지는 수요일 새벽이면 자 이제 차기 대통령은 땡땡땡입니다. 네. 가 발표되는 날이 이제 8일. 네. 진짜 이제 지난주만 해도 잘 느낌이 안 왔는데 네. 8일 일주일 저간 남았다니까 이제 네. 확 체감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촉이 좋은데요. 예. 차기 대통령은 K씨로 시작한다. 아 K씨예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 씨? 저 뒤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K씨가 네. 될 것 같다는 게 우리 초기 좋은 최진영 변호사의 예상이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지난 23일 1차 토론 평가 뭐 좀 주말 전이긴 했지만 저희 네. 자원준 쇼에서는 이제 그 토론 끝나고 처음이니까 1차 토론 때도 한 번 사실은 이렇게 뭔가 판세에 좀 영향이 있었어요. 뭐 토론을 네. 잘 못했다 이게 아무래도 중앙 선관위가 하는 거니까 너무 네. 형식이 빡빡하고 그래 재미없었다 그러긴 했어도 한번 출렁였고 2차 토론도 사실은 조금 영향이 있는 거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1차 토론이 김문수 이준석과의 도원 결의 편이었다라고 하면은 2차 TV 토론은 적벽대전 대승리 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적벽대전의 네. 대첩 대승리였다. 적벽대전의 대승리였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3파전 아니겠습니까? 예. 3파전이 우리 그 다들 좋아하시는 삼국지 예.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적벽대전 예. 한마디로 위촉오가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총나라와 오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적벽에서 그 당시 가장 힘이 컸던 조조의 예. 위나라를 한 방의 화공으로 협공으로 날려버렸던 것이 적벽대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는 점에서 사실 1차 토론은 사실 이준석 후보가 누구를 공격할까? 예. 과연 이준석이 그 총구가 이재명을 향할까? 그 김문수 후보를 향할까 했는데 이게 거의 99%가 이재명을 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본인 지지율도 올라가고 김문수 후보님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2차 TV 토론의 총구도 어디 갈까 했는데 알고 봤다면 그 총구도 여전히 이재명을 향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다 이준석의 충고가 어디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중요했죠. 그런데 네. 결국은 2차 그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주력 부대가 되고 예. 또 이준석의 기억신당 후보가 어떻게 보면 조연을 그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예. 협공을 통해서 이재명을 사실상 골로 보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골로까지 갔습니까? 네, 오. 거의 적벽대전이라고 봅니다. 예. 첫 번째에서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이라이트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일 첫 그 포문은 이재명이 열었지만 그의 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면서 끝내는 순간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네. 그럼 옛날은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았죠. 아니 총각 사칭, 검사 사칭했던 사람이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 있느냐? 예. 자격이 없다라고 예. 해서 그거를 듣는 이재명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흔한데요. 예.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이제 그 결정력을 또 이준석 후보가 협공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화공으로 이 오나라의 위나라의 어떤 그 조조를 한 방에 보내버린 것처럼 예. 사실상 적벽대전 같은 한 방이었고 예. 아마 수요일 날 또 마지막 3차 TV 토론이 있는데 내일 모레 거기에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삼국지에서 이제는 초한지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아. 초한지는 이제 양국 대결 아닙니까? 예. 이게 초나라와 한나라. 예. 결국 한나라 유방이 역발상 기계세인 초나라의 항우를 마지막 전투 해하 전투에서 완전히 그렇죠. 끝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듯이 다가오는 3차 그 초한지의 결정판으로서 해하 전투가 좀 예정돼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짚어주시긴 했지만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제일 먼저는 첫 번째 장면은 아까 그 김문수 후보님이 1차 토론에서는 자기가 1등인 줄 아냐? 왜 이렇게 전투력이 약해? 라는 비판이 있었었는데 예. 2차 토론에는 김문수가 김독수가 됐다. 네, 어떻게 보면 육군으로서 문약 이런 걸 넘어서 이게 무관 같은 그런 예. 그 힘을 보여주시면서 화력이 만렙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가짜와 진짜를 완전히 대조하는 강력한 대비 효과를 기본 전략으로 깔면서 예. 이 화력을 집중시킨 결과 예.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포인트가 쭉 올라갔었는데요. 그 중엔 저는 그 한 가지 또 하나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은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원전 이 부분을 그 김문수 후보님이 그 이재명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예. 계속 공격을 하면서 질문하는 듯하다 해서 이재명이 답하는 순간 그것을 노룩 패스, 킬 패스로 이준석 후보한테 질문을 딱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딱 받아가지고 그냥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그냥 집중 공략했던 이번에도 그 2대1 모습. 협공이 굉장히 그렇죠. 성공적이었다. 그게 아주 예. 눈에 띄었는데 예.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난 그 2차 TV 토론은 축구로 말하면은 예. 이준석 후보가 미드필더로 압박을 했고 예. 최종적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최종 슛을 넣어서 득표율을 땄는 예. 슛을 땄는 것은 슛돌이는 김문수였다. 스트라이커는 김문수 스트라이크 후보였다. 김문수, 스트라이크 김문수, 미드필더 이준석이 나름대로의 어떤 티카티카 어떤 그 예. 축구를 통해 가지고 골을 상당히 넣었던 아주 유효적절했던 그 토론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도 좀 뭐 문제라는 지적이 네네. 나왔어요. 이를테면 저도 그 느낌이 오던데 대답하라는 거 대답 않고 이를테면 네. 자꾸 이준석 후보를 뭐 훈계한다든지 그리고 1차 TV 토론에서 어쩌라고요. 이 발언이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란 뭐 여러 가지 밈도 났고 뭐 제가 어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 이재명 후보님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들이 뭐 선생님한테 어쩌라고요. 네. 왜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네네. 따라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저는 있는데 그래서 예. 저는 저희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어쩔 TV 어쩔 TV 때 그 얘기 많이 하죠. 예. 어쩔 TV를 대선 TV 토론 이재명 후보에서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쩔 TV 저쩔 TV 그렇죠. 예, 예, 결국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이재명의 냉통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을 전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봤는데요. 예.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아칠 줄 알았었는데 예. 받아치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법률가들은 그렇습니다. 주된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항변을 하면은 재항변을 하면서 이게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게 것이거든요. 토론이죠. 그렇죠. 그런 예.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뒤에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들이대는 거죠. 수치를 들이대고 이 데이터를 들이대는 그런 부분을 보고 싶었는데 예. 갑자기 구체적인 핵심을 가지고 딱 찌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쩔 TV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이재명은 앞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여준이가 지난번에 뭐 보수의 책 사다가 지금 거리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이재명에 대해서 아 요즘같이 험한 세대에는 도덕성은 좀 약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예. 도덕성 파탄을 넘어서 능력도 파탄 났던 것을 자인했던 건 아닙니까? 능력이 뭡니까? 수치를 통해 가지고 반박을 팍팍 해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응을 못하니까 뭐예요? 아니 지금 우리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진행자가 시간 남아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말씀하셨겠네요.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이재명의 밑바닥을 봤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특히 뭐 보면은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그 지난 20대 대선 때 그 지연 말단적인 어떤 에너지와 관해서 아리백을 안 해요라고 맞아요. 하면서 해서 그렇죠. 윤석열 후보를 압박했는데 예. 비슷한 식으로 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지가 몇 개 외워왔는 그러니까. 미국 예. 이 그 경제학자들 이름을 줄줄이 대면서 그거 아냐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알면서 그 사람이 했는 거 이 당신 얘기한 것과 다른데요 했더니만 더 이상 반박도 못 하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번지르르하게 외관만 찔렀지 그 한껏 버티고 나면은 그 내용이 파탄나는 이런 것에서 무슨 인격과 도덕과 역량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급전직하인 것이고 그 기본적인 어떤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지지율은 로켓으로 상승 나아가 거기에서 도와주던 이준석도 같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은 그와 같은 도덕적 바탕과 신뢰성 나아가 실체적으로 당신들이 뭐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2차 토론에서도 뭐 어쩌라고요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제 소방관에게 전화해서 뭐 어쩌라는 거냐 예. 권력 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 이게 어쩌라고요. 사실은 1차 토론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미국 같은 굉장히 전문가 집단에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상대방을 정말 가장 아득하게 만드는 발언이 이게 이제 뭐 막 이야기인데 I don't care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게 I don't care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쩌라고 아니 난 됐어 난 안 됐어 신경 안 써 어쩌라고 그게 정말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도
대화에서 I don't care 어쩌라고란 말이 예. 굉장히 상처를 주는 건데 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 토론에서 어쩌라고요라 하는 게 물론 상대방 후보한테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걸 다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뭐 얘기하다가 잘 말이 막히거나 뭐 별로 논리가 전개가 잘 안 되면 아니 뭐 어쩌라고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화에 상처를 남긴 게 아닌가. 좀 그래서 그 대목이 이재명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지만 가장 크게 아프게 실점한 부분이 좀 그 부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은 뭐 대화의 달인이다. 뭐 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허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것이 1차 TV 토론이었고 그러니까 1차 TV 토론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V 토론의 어떤 그 내용 자체보다도 그에 대한 태도 이따 뭐 뒤에 언론에 대한 예, 태도도 예.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 1차 TV 토론하고 나서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는 그런 부분과 관련하고 또 그 뒤에도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대응한다. 그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아니 열받으면은 TV에 나오는 대선 후보한테도 그런 식으로 어쩔 TV 식으로 해서 감정적으로 대입하는데 보통 국민한테는 도대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 양반이 대통령 되면 더군다나 한쪽 손에 190석이라는 네. 국회 절대 권력을 쥐고 한쪽에 대통령 권력을 쥐고 목 위에다가는 사법부 장악이라는 네. 권력까지 쥐고 국민들한테 뭐 너 어쩔 건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잠재적인 암묵적인 공포심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국민들은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뭐 거기에서 특히 지난 그 1차 토론하고 나서 50대 자영업자 측에서 그 지지율이 뚝 떨어진 현상을 봤을 겁니다. 제 기억에 리얼미터였나 거기에서 거의 7, 8% 맞아요. 이상에 예. 떨어졌던 것이 있는데 물론 그거는 뭐 호텔 저 커피값 120원 원가 예.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커피 원가는 두 가지 점이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런 어떤 문제가 났을 때에 본인이 생각해도 그게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모든 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단순화하게 시켜서 오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정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난 다음 그렇게 그거를 계속 강변했다는 점 하나. 그 예. 뒤에 뭐예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하면서 끝나고 나서 또다시 다른 그 선거운동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치 지난번에 쉐쉐 했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비판이 있으니까 쉐쉐 했는 게 내가 뭘 잘못했냐. 그렇게 그 태도를 국민들은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리더들이 리더십도 보이고 싶지만 리더십이 카리스마 리더십뿐만 아니고 섬김의 리더십, 설득의 리더십을 보고 싶은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를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피 같은 세금을 내 가지고 하는데 내 세금을 어떻게 쓰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을 좀 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의 그와 같은 TV 토론 그리고 TV 토론 끝나고 나서 문제를 있는 데 대해서 내가 뭐가 잘못했느냐. 마치 옛날 왕권 신수들에 있었던 것처럼 King can do no wrong. 국왕 모리설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나는 모든 것에 오리가 한 점도 없고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네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너가 바보야. 이런 태도를 국민들은 붕괴를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지지율이 쭉 떨어지는 것이죠.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이비 호텔 경제학에 의문 제기하는 국민에게 바보라고 조롱하는 후보가 맞아요. 감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느냐? 노무현 정신이 어디 있느냐? 노무현 정신은 스스로를 바보 노무현으로 낮췄지 국민을 바보로 경멸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딱 와닿더라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좌우 가릴 것 없이 물론 뭐 여러 가지 공과도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공이라 치면은 권위주의를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뭔데가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마치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처럼 예. 제 잘못입니다. 예. 메오쿨파. 제가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존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16주기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그 주기 아닙니까? 사실은 추도하면은 뭐 추모했는 주기라고 하는데 거기는
기념 16주년 기념이란 글을 올리지를 않나. 거기 가서 우는 척하지만 어디에 그런 노무현 정신을 따릅니까?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군림하는 리더십을 우리는 이재명에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총통 리더십을 거기에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혹시 대통령이 당선되면 총통이 될 것이다. 예전엔 소위 그 이제 명왕조가 열릴 것이다. 그걸 영어로는 명왕조를 밍 다이너스티. 그래서 밍 다이너스티가 열릴 것이다라는 뭐 반쯤 농반 진반이지만 사실은 우려와 걱정과 공포가 담긴 농담들을 요새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부터 그 왕은 국부라고 하잖아요. 국부. 국가의 아버지.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이라며요.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 대구 출신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했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만 이재명 대표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아버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의 뭐 아버지라고 당의 했죠. 아버지라고 예, 했잖아요. 예. 당의 아버지니까 뭐 당부네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면 국부고 대통령이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은 그와 같은 21세기 리더십에 국부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를 이제 그 건국하고 한다고 하면은 파운딩 파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미국도 파운딩 파더라고 해가지고 남북 전쟁 끝내고 미 연방 할 때 그때 헌법 기초를 만든 분들을 파운딩 파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지금 벌써 5공화국, 6공화국, 7공화국 얘기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 공화제가 아니고 사실상 국왕제로 해가지고 이게 북한 비슷한 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해가지고 입법농단, 행정농단, 사법농단 다 하고 있는 이런 게 도대체 뭐냐고요. 대한민국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지만 더불어가 어디 있고 민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오늘 최진영 변호사 텐션이 아주 강한데요. 진짜 열받네. 왜 최진영 TV가 10만에 그렇게 빨리 육박했는지 느낌이 옵니다.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 그 좀 곤란한 질문 나오니까 시간이 끝나버렸네 하고 도망치는 듯한 모습 보였다가 사회자가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좀 머쓱한 장면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인가요? 끝났다고 거짓말 치면서 뭐 도망가려고 했냐 뭐 이런 저 비판까지 나왔는데 이 대목도 사실은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그 뭐 짤 같은 것도 나오고 아주 누리꾼들 사이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논란, 화제성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러 가는데 시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이거 종이 빨리 안 울리나 싶잖아요. 맞아요. 딱 그건 거예요. 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내 말을 왜곡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내 말을 왜곡하냐 왜 내 말을 극단화시키냐라는 얘기. A를 물으면 A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반문을 한다거나 계속 아웃복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1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1, 2, 3차전이 있는데 1차전에서 점수 까먹고 2차전 제가 왜 적벽대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조조가 폭삭망한 핵심적인 전투가 결국 적벽대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뭔가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 이런 거죠. 뭐 자기들 그 위나라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 강하니까 해전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배를 다 묶어가지고 연한계를 하다가 화공으로 한 방에 갖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하나만 알고 둘은 준비 안 하는 거죠. 지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프레임만 걸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팔면은 상대방이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지? 다른 걸로 해서 공격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됐던 것이죠. 결국 지금은 대선의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 대선 조기 대선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프레임으로 끝까지 가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얼씨구나 하면서 편승할까 했었는데 오히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은 과거 지향적 투표가 아니고 미래 지향적 그렇죠. 프로스펙티브한 보팅인데 계속 과거에 있으면서 계속 현 그 세력을 계속 망치로 때리니까 바보야 그거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정책과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놨던 경제란 것이 커피 120원 그걸로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8,000원 플러스 내지는 10,000원에 판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8,000을 120으로 나누니까 66.6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이 되고 10,000원을 나눠 봤더니만 83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50대 그 자영업자들을 특히 커피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재명에 의해 가지고
커피를 원가 대비 66배 내지 80배 넘는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네가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하지만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쩔 TV?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전략이 뭡니까? 디바이드 앤 룰. 좌우 짜갈라 가지고 지편 많이 갈라 가는 그거에 지가 다리 지가 감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